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배트맨 대 슈퍼맨에 대한 반응을 보고 당황했던 워너의 새로운 영화입니다. 비록 배트맨 대 슈퍼맨은 비판을 피하지 못했으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밝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예고편을 본 관객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쏟아내면서 한껏 기대를 키웠죠. 재촬영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결과만 좋다면야 재촬영을 하든 말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워너가 절치부심하여 돌아올 거라고 믿었던 영화를 마침내 본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과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예고편의 발목을 잡힌다는 것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예고편을 통해서 너무 많은 걸 보여준 게 문제였다면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를 엉뚱한 방향으로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취향에 따라서 이 영화를 서로 다르게 본 두 부류가 있겠지만 이거 하나만은 틀림없습니다. 발칙하고 경쾌하며 도발적인 악당들이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세상을 구하는 영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걸 기대하시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보신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낚일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걸 기꺼이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이 영화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우선 초반부는 정말 좋았습니다. 평론가들이 뭐라고 했든 내가 기대했던 바로 그 영화랑 감이 빡 왔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과 달리 각 캐릭터의 배경을 미리 전달하면서 관객의 이해를 돕는 건 정말 좋았습니다. 데드샷과 할리퀸의 분량이 유독 많았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얘는 이런 캐릭터라고 간결하게 소개하는 수준인데 이것도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그 많은 캐릭터를 일일이 다 부각시키다가는 영화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죠. 할리퀸을 필두로 소소한 유머를 자주 삽입한 것도 한껏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것도 다들 동의하실 것 같은데 배트맨 대 슈퍼맨의 원더우먼이 있다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는 할리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똘끼로 가득한 캐릭터인데다가 마고 로비의 연기도 끝내줍니다. 조커의 발랄한 여성 버전으로서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자레드 레토의 조커는 분량이 극히 적어서 그렇지 캐릭터와 연기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잭 니콜슨의 조커나 히스 레저의 조커와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 보면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제게는 셋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커였습니다. 문제는 조커와 할리퀸의 관계가 잘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는 건데 이 자체는 딱히 마음에 걸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는 영화만의 이야기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니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하지만 제가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칭찬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중반부터 늘어지기 시작하더니 후반으로 들어서면 급격하게 좌초합니다. 몇 가지 이유 중에서도 가장 황당한 건 이겁니다. 좀 전까지 봤던 악당들은 다 어디로 갔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기대한 건 악당들의 시끌벅적한 활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트맨이니 할리퀸이니 조커니 하는 건 다 부차적인 거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황망하게도 워너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모양입니다. 명색이 악당들로 구성된 집단을 원전으로 삼고도 그 특성을 완전히 퇴색시켜버립니다. 악당들이라고 소개한 캐릭터들을 죄다 우리가 잘 아는 슈퍼히어로처럼 심성이 곱고 착하며 의리로 똘똘 뭉친 선하디 선한 캐릭터들로 변신시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폭을 미화한 영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데드샷의 사연이 그렇습니다. 그 외의 악당들이 저지른 살인과 악행도 그들의 관점에서만 다루니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선량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개봉하기 전에 영상에서 제가 가장 궁금하면서도 우려가 된다고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악당을 있는 그대로의 악당으로 다루자니 관객의 반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악당에게 이런 사연을 부여했다가는 범죄자를 미화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과연 워너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설상가상 한국 영화를 보는 걸로도 지친 신파를 이 영화에서마저 봐야 했습니다. 캐릭터들의 사연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속된 말로 감성팔이에 집중합니다. 더욱이 로맨스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들은 사람을 죽이는 악당일지언정 하나같이 감성적이고 로맨틱합니다. 알고 보면 엄청 착한 애들이에요. 비유하자면 데드풀을 보러 갔는데 캡틴 아메리카가 나온 거랑 다름없습니다. Seriously, the hell's wrong with you people? We're bad guys. It's what we do. 막말로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범죄자라고 해서 뼛속까지 나쁜 놈은 아닐 가능성은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건 이게 아니지만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가죠. 100번 양보해서 다 받아주겠다고 하면 적어도 영화 안에서 그 이야기를 개연성과 설득력을 갖추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관객들이 수긍하고 몰입할 텐데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그것마저 실패합니다. 그나마 데드샷은 미리 부여한 사연 덕분에 일말의 설득력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멋대로인 태도로 일관합니다. 실소가 터지지 않을 수 없는 대사가 군데군데 나옵니다. 결상전을 벌이고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뭉친 동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에 쫓겨서 어느 순간에 둘도 없는 형제와 가족이 됩니다. 이런 식의 얼버무리는 연출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무엇일까요? 인챈트리스를 포함해서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개성이 일순간에 함몰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매력적이고 독특한 캐릭터일 수도 있었던 아만다 월러도 그냥 악독한 여자로 그리는 게 전부입니다. 입체적으로 묘사할 시간이 부족한 탓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단점은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맞서는 악당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는 마블에서 종종 불거졌던 소모적이고 비루한 악당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뭔가 있을 것처럼 등장하는데 알고 보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악당으로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당을 제압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봐도 됩니다. 지금까지 DC가 마블보다 나은 게 있다면 적어도 악당을 악당답게 그린다는 거였습니다. 마블과 달리 악당을 슈퍼히어로를 띄우기 위한 간편한 도구로 취급한 적은 없습니다. 렉스 루터처럼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지언정 모두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이 전통을 무너뜨린 최초의 영화가 됐습니다. 결말부는 개연성과 캐릭터의 능력 따윈 다 무시하고 또 한 번 신파에 집중하느라 날립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라서 자세히 말은 안 하지만 악당 캐릭터는 이 영화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정녕 그 악당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과 달리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예고편에서 악당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아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영화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차라리 보여주는 게 나았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가 결성되는 이유와 액션도 부실합니다. 이것도 스포일러가 되니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처음에 제시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용도와 그들이 투입되는 임무가 부합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멤버 중 대다수는 지극히 현실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애당초 메타휴먼을 상대할 주제가 아니란 겁니다. 인챈트리스를 제외하면 플래시 혼자서 다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슈퍼맨을 예로 들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설득력이 떨어지죠. 간혹 이 영화가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 낫다고 하면서 개연성을 예로 드시는 분이 계신데 저로서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1대1 뿐입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멤버들 대부분은 이 바닥에선 평범한 능력을 갖춰서 액션도 총격전이나 육박전이 주를 이룹니다. 이것만 가지고 흠을 잡고 싶진 않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집단이 가진 성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고 잘하면 오히려 자신만의 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연출은 흔하디 흔한 액션 영화의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의아합니다. 데이빗 에이어 감독이 직전에 연출한 퓨리는 상당한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서도 성공했습니다. 액션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 한 장면에서 뽑아내는 솜씨는 걸출해서 많은 관객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다시 봐도 정말 살떨리는 긴장이 넘치는 데다가 전차전의 현실감을 가득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로 다른 부류의 액션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능력이 있는 감독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선 증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데드샷의 활약이 돋보이지만 그것마저 슬로우 모션을 걸었다는 걸 빼면 연출은 밋밋합니다. 인원이 많다 보니 액션에서 각 캐릭터의 개성을 모두 드러낼 수 없었다면 합이라도 제대로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압권은 역시 얼렁뚱땅 매듭을 지어버리는 결말부입니다. Okay. It's alright, listen. Some 결론적으로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잭 스나이더의 재발견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잭 스나이더는 다른 감독도 쉽게 다룰 수 없는 각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약간의 면죄부는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크리스토퍼 놀란을 찾으시지만 그에게도 버거운 영화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와 묵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것이 얼마나 자연스레 전달이 됐느냐였습니다. 반면에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이야기 자체에도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흉악범을 데려다가 알고 보면 안쓰러운 애들이라며 동정심을 사려고 합니다. 데이빗 에이어는 이마저도 심파와 로맨스를 해법으로 삼았습니다. 덕분에 기념비적인 영화가 됐습니다. 장담하는데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서 이토록 심파와 로맨스에 집중한 영화는 없습니다. 개봉 전부터 배트맨 대 슈퍼맨과 비교해서 한결 밝아지고 가벼워진 영화라고 예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음악은 음악대로 좋았다가 과잉으로 점철되고 편집은 수시로 흐름을 툭툭 끊어서 이야기를 산계시킵니다. 급기야 워너에서 압력을 넣는 바람에 감독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못했다는 불길한 소문까지 나돕니다. 잭 스나이더가 한 인터뷰에서 DC는 감독 위주로 간다고 했던 말까지 무색할 지경입니다. 이것이 수어사이드 스쿼드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이쯤이면 더 이상 감독의 문제가 아닙니다. 워너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예고편으로 한껏 기대했던 영화도 아니거니와 그와 별개의 결과물로서도 완성도가 부족합니다. 굳이 조커를 넣어서 중심을 흐리면서까지 배트맨 단독 영화를 기대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나 모 캐릭터를 무리하게 등장시켜 향후의 세계관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삼은 것은 배트맨 대 슈퍼맨의 문제를 고스란히 답습한 것입니다. 즉, 워너는 또 한 번 조급하다는 걸 증명한 셈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전략이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빨리 고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냥 욕하면서 보는 영화로 전락하고 말겠습니다. I'm just gonna hurt you. Really, really.